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46%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외국인이 단 하루도 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요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제가 방송에서 요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거의 외국인이 최소 그래도 한 500억, 좀 많게는 1000억 정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반등들이었는데, 요번에는 외국인이 전혀 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찝찝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일단은 드렸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추세를 진짜 깰까에 대한 의문을 저도 좀 가졌고, 지금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이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혀 뭐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로 돈만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에 의해서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올라온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비관적인 관점을 갖는 게 100% 맞다라고 봐요. 근데 증시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만큼 충분히 상장사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조기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이런 어떤 거품에 대한 어떤 조절도 충분히 미국 연준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제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흐름을 이렇게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박스권 행보로 계속 옆으로 기다가 가느냐, 여기서 뭐 바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점이 되면서 이제 꺾이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저는 뭐 일단 바로 간다 1번의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옆으로 기는 횡보 혹은 그러니까 박스권 장이 지속되는 거죠. 약세한 박스권 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 정도 박스권 두고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조정 후에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까,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뭐 변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국장에서는 뭐 하락에 대한 이유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수급 문제 정도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유를 찾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저는 뭐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진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많이 좀 빠졌고, 그런 이유가 지금 미국 선물이 약간 좀 하방으로 발작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1.6%, 7%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장 마감하고 6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를 결국에는 이제 좀 넘기게 됐네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뭐 나스닥이 좀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있었지만, 다우는 뭐 잘 버티는 뭐 국면이었지, 선물에서 이렇게 뭐 2% 가까이 변동성을 뭐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것도 뭐 한두 달 전에 이미 좀 나왔던 리스크고, 저도 혹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면 진짜로 러시아가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 야, 그거는 시장을 뭐 진짜 5에서 10% 정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뭐 또 미국이랑 잘 이야기했다 뭐 이런 뉴스 나왔다가 다시 뭐 틀어졌다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다시 조금 이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좀 비우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비롯해서 뭐 독일,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뭐 너 진짜 뭐 침공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보통의 나라라면은 에이 뭐 겁만 주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러시아라서 또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일단은 요 뉴스 체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밤도 편히 잠에 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나스닥이 14,500을 깬다면 이거는 뭐 진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건데 오늘 나스닥 여기를 깨고 종가상 음봉 마감을 한다면 요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빡세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라고는 뭐 어느 정도 뭐 손절하건 좀 정리를 해서 비중 확보를, 현금 확보를 하는 거밖에 없을 거잖아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장이 투매 형식으로 떨어진다면은 한 900포인트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좀 하락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음, 뭐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보다가 확실히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고 여기도 이제 지지하지 못하고 깨게 되면 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뭐 차분히 현금 가진 것들로 분할 매수를 뭐 시작해보는 전략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리 이제 테마주들이라도 시장이 뭐 나락으로 가면 뭐 아무리 강한 테마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 뭐 상한가 나오고 한 2일차까지 정도는 시장이 좀 무너져도 세력들이 돈 쓴 게 있으니까 좀 뭐 먹을 구간을 주는데 아무리 강한 테마도 한 5일선 깨게 되면 시장 무너질 때 같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강한 테마고 세력 돈 썼으니까 계속 물타기 하면 언젠간 올려주겠지. 요렇게 이제 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뭐 비중 조절하시면서 상한가 매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급 종목들, 섹터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 강한 테마주 위주로 하면 시장이 뭐 내 이렇게 전혀 반등 없이 이렇게 빠지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을 주는 건 그래도 강했던 테마들, 주도 섹터들이니까요. 이런 장일수록 정말 강한 테마에 가장 강한 딱 한 종목씩만 이렇게 매매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시간외가 이미 오른 상황이긴 했지만 시간외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도 제가 뭐 이 퍼스텍 같은 종목은 아마 오늘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들 상한가 보내놓고 딱히 이제 세력의 물량이 나간 흔적이 없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이음봉이 떨어지고 5일선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 큰 반등이 보통은 잘 나옵니다. 3일차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퍼스텍이 갭만 띄우고 죽느냐, 갭 띄우고 오늘 이제 장중에 뭐 한 20% 정도 땡겨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아마 결판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퍼스텍이 장중에 한 26%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급락이 좀 있었던 아지넥스텍도 한 12% 반등 나왔고, 뭐 에브리봇도 14%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충분히 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셨으면 다 빠져나올 뭐 좀 탈출 기회는 줬던 그런 로봇주들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이렌시스가 새롭게 상한가를 좀 안착을 하면서 뭐 로봇주들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로봇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뭐 거래 대금도 좀 680억이었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시세가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급락이 나오는 순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테마 주 위주로 일단은 급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오전까지 이제 시세 주고 이런 오후 구간에서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은 절대 이건 뭐 눌림한다고 섣불리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낙폭 과대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고 한다고 했어도요. 오늘 뭐 종가에나 뭐 한번 사고 뭐 더 떨어지면 한 이런 정도에서는 한번 사고 이렇게 뭐 접근을 했었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로봇주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차트가 조금 이렇게 이제 뭉개지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야, 로보로보도 21선에서 반등은 한번 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뭐 종목들이 뭐 시장을 이기고 반등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테마주들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렌시스 정도만 얘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잘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 정도 체크를 뭐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도 뭐 역시나 오늘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못 보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일, 19일 일방청약 공모를 앞두고 아무튼 이 양일간 정도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7일인 어제 월요일 날까지 반등이 크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나인테크도 반등이 크게 나왔고 알루코, 나라MMD 다 월요일 날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거의 며칠입니까? 한 5일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18일, 19일 일반 공모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틀 정도는 아마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러고 나서 뭐 경쟁률이 나온다거나 또 얼마가 몰렸다거나 역대 최대 뭐 금액이 몰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반등이 나올 확률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사실 뭐 오늘까지도 예를 들어 알루코도 요 날부터 치면은 이제 이음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구간에서 종가 오늘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긴 했고 라인테크도 살짝 이제 이음봉이긴 하지만 조정이 조금 사실 얕았죠. 나라MMD도 오늘 일단은 이음봉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요. 내일까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조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음봉, 나인테크도 이음봉, 뭐 알루코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져서 이음봉, 나라MMD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켜줄지 11선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엔솔 테마주들은 한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얘는 이대로 죽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27일날 상장이 있으니까 뭐 이번 주 뭐 20일이나 뭐 21일 혹은 뭐 다음 주 초반에라도 반등이 한 번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이 이제 내일 혹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오면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테마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애플카 정도? 애플카는 오늘까지 보면은 사실은 약간 이음봉이 일단은 좀 나오긴 했는데, 종가에 보시면은 애플카 종목들이 종가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선물 급락을 하니까 시간에서 좀 많이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혹시 내일 이제 시장 급락 나오면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애플카도 역시 천천히 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볼 만한 자리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뭐 나인테크 뭐 지아이텍이 상한가 갔다가 일단 아직까지는 딱히 한 거는 없습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았고 테마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서 야 근데 시간에서 너무 내렸네요. 얘 왜 이렇게 내렸지? 32,100원이면 오늘의 저점도 깼네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음봉이 나오면 5일선 이렇게 이제 올라올 텐데요. 그럼 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하죠. 이런 거는 손절하더라도 미련 없이 한번 매매해볼 만한 타점은 나올 것 같고. 그럼 뭐 이제 지아이텍이나 나인테크는 뭐 단기 과열이라 음, 뭐 지아이텍이나 알루코나 뭐 나라 MMD 같은 종목들을 좀 우선순위에 놓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2등주였던 성우테크론도 별로 안 떨어졌는데 지아이텍 왜 이렇게 밀렸지? 일단 내일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아이텍이 1등주였고 성우테크론이 2등주였는데 오늘의 모습만 보면은 성우테크론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어서 대장이 바뀌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애플카는 대성파인텍이랑 현우산업, 그리고 일지테크 요렇게. 왜냐면은 원래 1등이 대성파인텍이었고, 뭐 2등이 일지테크였고, 3등이 현우산업이었다가 갑자기 현우산업이 이제 이날은 또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지테크는 계속해서 3등주였는데, 근데 어저께부터 제가 이제 일지테크를 좀 지켜봤는데, 뭔가 좀 대성이랑 현우보다 살짝 강합니다. 뭔가 지켜내고 있고 자리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꼬리 달면서 종가 관리를 좀 해주는 것 같은 모습. 거기다가 오늘 시간에서도 혼자 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또 대장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같이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LG노텍, 테마, 오디텍 얘도 이제 단기 과열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뭐 딱히 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오디텍 정도? 얘 정도는 추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텔레칩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려줬죠. 한번 들어 올려줬고 얘가 뭐 이제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유지를 좀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뭐 살짝 좀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아래 권리들은 좀 달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급락 나왔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후에 반등이 이제 살짝 나올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서 보면, 아, 얘가 뭔가 좀 의지가 있구나. 뭐 그런 걸 잘 좀 느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모다이노칩은 역시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런지 거래량 죽이면서 한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밀더니 네, 뭐 분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양새인데, 뭐 공략하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떻게 보면 된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장중에 고민은 좀 했어요. 얘가 하락은 나오는데 상한가 1일차의 저점 구간을 지키면 얘는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대로 좀 진행이 일단은 좀 되네요. 1일차의 저점 딱 지키고 시간에서 상한가는 못 갔고 뭐 장이 좋았으면 아마 상한가를 보냈을 것 같은데 9.6% 정도 올랐네요. 뭐 얘는 이제 갭 띄우고 아마 죽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좀 너무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서 좀 매매하기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날그날 뉴스랑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뭐 파악하고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그냥 크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제까지 말씀드리고 딱 요날까지인가? 요날까지인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 이후로는 조금 아무래도 주말에 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해 보도 나오고 나면 또 뭐 안철수 테마랑 윤석열 테마랑 급등락을 할 거니까 이런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매매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어, 저도 이제 주식 정말 처음 하고 막 그럴 때 자꾸 이제 왜 일단 주식을 하시는다는 거는 약간 이제 그 모험적인 성향이 확실히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약간의 이제 그 모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성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초보 때 자꾸 이런 어떤 거 베팅하는 그런 그 홀짝, 그러니까 어떤 재료나 이벤트를 두고 홀이 나올지 짝이 모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 베팅을 하게 되는 이런 매매들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진짜 5번 예를 들어 베팅하면 잘해야 한 번, 진짜 많아야 한 2번 정도 좋은 결과 보고 자 거의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홀짝 매매는 제가 참 지향하는 부분이라 이 이후로는 정치 테마주 손대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써니전 아니 안철수 테마주도 뭐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장 초반에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 지금 윤석열 테마주가 분위기가 그나마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요건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테마의 악재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뉴스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뭐 보도했던 거랑 똑같이 흘러갈지 이번에는 또 반대로 진짜 뭔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지 대중들에게 요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도 한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인맥주들도 거의 해먹을 만큼 해먹은 것 같고 정책주들도 딱히 뭐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없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아까 그 뉴스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면 지금 이제 탈모약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차트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제 반등이 딱 나와줄 것 같은데.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저는 당분간은 좀 별로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진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뭐 지금으로서 봐야 될 거는 방산주밖에 없죠. 빅텍이랑 뭐 스페코 정도. 지금 뭐 원래 항상 뭐 진짜 몇 번을 제외하면은 빅텍이 항상 방산주에서는 대장이었으니까요. 방산주인 뭐 빅텍이랑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테마들은 발생이 되니까 그럼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어떤 테마가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가 아니라 천연가스 테마인 GS랑 대성에너지. 예. 오늘 시간에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유가 급등해가지고 이제 한국석유가 상한가 갔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시장 급락에 막 그렇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지는 않을 수 있는 테마라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요 정도. 일단 오늘은 한국석유가 대장이었고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이런 순으로 좀 진행이 돼서요. 일단은 시장 급락 시에는 얘네들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좀 툼의 급락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섹터 종목들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접근해 볼 만한 애들은 IT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이 하락한 애들이 또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버티던 애들이 또 오르기도 하고요. 요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목에 따라 다르고 또 시장에 따라 다르죠. 뭐 분명한 거는 시장이 급락을 하기 전에 추세가 좋았던 애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빠르게 또 회복도 반발력 있게 잘 해준다라는 건 분명하니까요. 지금 IT 쪽에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괜찮지 않았나 최근에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항상 대장인 뭐 LNF 그다음에 뭐 나노 신소재도 좋았던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이 가격대를 웬만해서는 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재차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 또 지지를 해주면 또 한번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주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주도 섹터라고 보기는 힘들고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종목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 게임주 중에서는 네오이즈 홀딩스랑 네오이즈 얘네만 뭔가 좀 시장 장중에 보면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 쪽에서는 네오이즈 형제들 2차전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최근 강했던 애들 위주로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고, 거기다가 내일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이제 되니까, 참 힘은 안 나지만, 뭐 시장은 항상 어려웠고, 또 뭐 2020년이랑 21년 뭐 한 7월 뭐 초반까지 좋은 시장을 또 겪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을 겪고 나면 또 안 좋은 시장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좀 견뎌내면 아마 한 3월달 뭐 1분기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좀 답답하고 힘든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 뭐 이제 대선도 있고 한 1분기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좀 회복세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